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박명석입니다. 뉴욕 증시는 요즘에는 그냥 트럼프가 사라고 할 때 사는 게 맞나 봅니다. 어제는 또 사우디에서 어마무시한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더니 오늘은 또 카타르에서 또 셀 수도 없는 그런 돈이 들어갔습니다. 말씀드리면 어제 사우디에서 6천억 달러를 얘기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880조 원인가 뭐 그렇던데 오늘 나온 얘기는 카타르에서 1조 2천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의 딱 2배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또 환산하면 1,600조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좀 실감도 안 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중동끼리 뭔가 경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건가 좀 미심쩍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돈잔치가 계속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내가 사라고 했잖아 라는 얘기는 틀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두각을 드러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브리핑 뉴욕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우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도 0.7% 상승이면 그렇게 강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좋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1, 2%가 아니라 4%씩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장 분위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잠시 후에 종목의 그 핀비즈 맵을 보시면 점점 조금씩 빨간색이 늘어나네 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란티어도 상승세가 살짝은 둔화된 그런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0.1% 가까스로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3일 동안 열심히 올라왔으니까 이제 또 숨고르기 좀 들어가야겠죠. 자, 그러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나 중동 소식입니다. 요즘에는 계속 중동 얘기를 먼저 하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 갔고요. 그러니까 엊그제 사우디 갔고요. 어제 카타르 갔고요. 오늘 아랍에미리트 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00억 달러 그리고 1200억 달러 아랍에미리트는 그럼 한 1800억 달러 나오려나요?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 둘이 같이 인사를 잘 하고 갔습니다. 야, 근데 I like you too much. 저는 이런 문구를 경제 기사에서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서로 거의 사귈 기세예요. 둘이 입맞춤하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분위기가 이렇게 참 장밋빛이고 참 좋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 하나 가져와 봤고요. 그들의 프렌드십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친해졌다고 하니까 분위기 좋네요.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리아도 한번 갔습니다. 시리아 모든 제재를 없애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아의 정상과 함께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거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의 중재로 인해서 시리아랑 또 이렇게 만났고 이게 사실 정치적인 행보이기도 하죠. 이제 반대로 이란을 비롯한 시아파는 완전히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계속 이런 행보들이 나오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올라가니까 또 봐라, 역시 이렇게 최근에는 나를 죽일 듯 하더니 요즘에는 나를 일 잘한다고 다들 난리다, 참 상승장이 좋아요 이렇게 거들먹거리는데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은 시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 오늘의 주인공은 어제가 이제 엔비디아랑 AMD였잖아요. 거기서 18,000개씩 사우디가 칩을 사준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제 보잉 거 팔았습니다. 210대 비행기 한 대에 얼마인지 아시죠? 210대 카타르 항공이 사갔으면은 이것만으로도 1,200억 달러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한 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타르가 쏟아붓기로 한 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이 또 사인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1조 2천억 달러, 1,700조
원 정도 일단은 미국에게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잉이 신고가 이렇게 났어요. 근데 그 1,700조 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사실 이제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들만 앞으로 우리가 챙겨가면 될 것 같고요. 보잉이 그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어떤 소식들이 빵빵 터질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호재들이 만발하니까 S&P 500 지수 오늘도 상승세를 달리면서 연간 기준으로 상승 전환에 어제 성공했고요. 이제는 6,000선 그리고 또 신고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에서는 거대한 블랙홀을 뚫고 지나왔기 때문에 블랙홀을 뚫을 때 이제 슬슬 빛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블랙홀 뚫고 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홀을 뚫었다는 건 진짜 신고가를 노려봄직하다라고 JP모건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럴 때 약간 초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의견도 여러 가지 좀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연준의 제퍼슨 의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전히 보수적으로 사실 거의 요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복붙 수준이에요. 경기가 불안하다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언설튼 불확실하다, 인플레이션도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거를 허투루 들을 얘기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4.5%. 이때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랑 베센트가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정책을 전환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이때는 이렇게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급락하고 달러가 급락하고 완전히 트리플 약세가 나타났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채권만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니까 채권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금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지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리세션 가능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월의 중순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금방 또 조정이 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나리오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덧 S&P 500도 6,000 가까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금리도 이렇게 높고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 그 공포와 탐욕 지수 CNN에서 발표하는 거 그거 보니까 70이더라고요 최근에. 그게 100까지가 0에서 100까지인데 여기 이때 한창 난리였을 때 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공포지수 3까지. 근데 지금 70까지 왔다는 건 또 이제 슬슬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일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오펙에서 또 결과물이 하나 나와서 전망치가 하나 나와서 가져와 봤는데요. 특별히 경기에 대해서 불안한 얘기는 또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를 해소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증상 경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지금 미국이 유가를 누르려고 하잖아요. 지금 중동 돌아다니는 것도 나 유가 비싼 거 싫어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윈윈할 수 있도록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저렇게 몇 조고 몇백 조, 몇천 조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하락하는 부근에서 이제 그 중동 국가들이 좀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증산하는 경쟁, 서로 죽이자라는 경쟁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은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낮아서 경기가 조금씩 반등하면서 유가가 올라오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게 시장에서는 해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종목 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 맵이 약간은 조금 갸우뚱하죠. 지난 이틀간의 종목 맵은 확실히 그린라이트가 굉장히 밝았고 이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기술주를 중심으로 쏠려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이.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안 좋은 헬스케어 섹터 계속
좀 바닥을 파고 내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 붉은색의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전략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뭐 일부 뭐 2배짜리, 3배짜리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차익 실현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서학개미들의 2개의 탑이죠.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4%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건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엔비디아와 AMD가 사우디에서 어제 성과를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제히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는데 엔비디아는 그러면서 4% 넘게 올라왔고 $130대까지 올라오면서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M7 종목들 중에 3번째로 연간 수익률 기준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 앞에 있던 2개는 2M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 뒤를 따라서 엔비디아가 쫓아가고 있는 그림인데요. AMD는 또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4.7% 상승. 이것도 뭔가 자신감이죠. 이렇게 자신감이 발현되는 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이라는 시장은 AI 그 반도체 칩 쪽에 있어서는 뭐 안보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 때문에 조금 꺼려지는 그런 나라들이었는데 근데 뭐 트럼프가 활짝 열어놨죠.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갑론을 박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초대형 시장, 중동, 그냥 뭐 다른 시장도 아니죠. 돈이 막 쏟아지는 그런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금 계속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뭐 거의 이틀 연속 퀀텀 점프를 합니다. 어제도 2자릿수 급등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15% 넘게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클로 최근에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여기 의장직에서 내려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때가 기회였나 봐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15% 급등. 전력 설비 그리고 서버 PC 관련 서버 그 데이터 센터 서버 관련 인프라 그러니까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이렇게 일제히 지금 상승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실적도 괜찮아요.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 호실적 발표하고 3.8% 그리고 코어위브 이 종목 최근에 상장하고 나서 정말 강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아쉽지만 지금은 제가 캡처했을 때는 9.6% 패장 후의 상승이었는데 지금은 좀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7% 정도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매출이 뭐 400% 증가한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뭐 중간에 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차익 실현하는 일부 세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AI 관련 인프라 섹터는 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쉬운 건 다음 장 넘겨주시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뭔가 좀 컨퍼런스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간밤에 1.6%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론은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SK 하이닉스인 거고 마이크론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성전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확실하게 잡고 있는 기업들, AI라고 뭐 얘기하기 조금 민망한 그런 기업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은 여전히 뭐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반등하고 있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로는요 아메리칸 이글이라는 종목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히 좀 어떤 이게 그 재고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경기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문제로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어제 온홀딩스 주가 좋았잖아요. 실적도 좋았고요. 그에 비하면 조금 트렌드에서 벗어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AI는 트렌드지만 레거시는 트렌드가 아닌 그런 상황처럼 트렌드에서 벗어난 종목이라서 개별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볼까요? 테이크투 인터랙티브 이게 이제 GTA 6가 내년 가을로 연기가 되면서 최근에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주가가 잘 버팁니다. 제프리스에서는 그 GTA에 대한 기대감은 뭐 앞으로도 크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한편으로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최근에 게임주 뭐 로블록스
로블록스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성장주 권역에서 계속 우리는 좀 탐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원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리딩방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가 사라고 할 때 사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트럼프가 그의 더 힘을 얻어서 그 봐라 내가 사라고 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가네요, 시장이. 저도 뭐 사실 뭐 한 일주일을 딱 보면서 네네. 이제 갑자기 생각인 게 아니죠. 이제 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아트 오브 딜이 네. 이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사실 일주일 전만 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게 트럼프가 이제 관세 함정에 빠져갖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쵸. 지금 딱 일주일 걸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불안감들이죠. 특히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스태그플레이션도 올 수 있다. 관세 때문에 그다음에 매크로 지표 안 좋아진다. 그다음에 이제 소비 줄어든다. 막 다 이런 모든 불만을 이제 다 받고 있는 상태에서 예. 결국은 지난주에 잘 보시면 영국과의 협상, 무역 협상, 그다음에 중국과의 관세 인하 협상.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번 주에 사우디하고 오늘 이제 카타르까지 네. 딱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트럼프 타임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 상황을 보여줬다. 저는 예. 이렇게 지금 보고요. 지금은 다들 그런 말씀을 트럼프보다는 이제 관세가 뭐 유연화되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시지만 다른 것보다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타임이다. 예, 트럼프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지금 되게 많아 보인다. 그렇다 보면은 제가 이제 화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그동안 급락한 갭을 메꾼 만큼 네. 트럼프 타임이라고 그러면 이제 종목별 차별화는 확실히 눈에 보인다. 그게 AI하고 반도체다. 거기에 연결돼 갖고 핀테크 코인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밸류체인. 제가 그 세 가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결국은 사우디라든지 카타르 방문에서 다 나타났다.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이 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고요. 이번 대응은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로 좀 더 대응하시는 게 좋다. 예. 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트럼프 타임이라고 얘기하셔서 생각났던 시기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또 생각이 나요. 그때 뭐 테슬라 $400 넘어가고, 그쵸,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막 폭발하고 AI 이쪽에서도 기대감을 좀 반영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불렀던 그 그쵸, 시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기억을 살려서 그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게 지금은 정답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가 핵심을 봤던 게 뭐냐면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였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느 쪽을 먼저 규제 완화를 해갖고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할 건지, 그러니까 뭐 돈을 줘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산업에 대한 리딩을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여줄지 그게 사실 저희가 관심사가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첫 번째가 지금 사우디 뭐 우리 지금 보시면은 850조 원짜리 이제 뭐 규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지금 보시면 합의안이 1,420억 달러인데 방산물자 구입 플러스 그다음에 AI 칩 구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핵심이고요. 그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네. 카타르도 지금 딱 보시면은 1조 2천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예요. 와,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어제 사우디가 6천억 달러였거든요. 네, 사우디가 뭐 비행기 한 대를 준 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네. 카타르는 1조 2천억 달러짜리 이제 경제 교류고요. 여기 보시면 보잉하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카타르 항공기 210대 판매, 그렇죠? 그렇죠. 이게 210대. 나오고
그다음에 엔지니어 전문 기업인 이제 카타르 에너지와 핵심 인프라 구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업체에서 레이시온이 카타르에 드론하고 그다음에 방산 관련돼 있는 뭐 무인 군용기까지 20억 납품 계약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이제 1기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관세를 막 중국에 부과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았어요. 그때 보잉하고 뭐 비행기 100 몇 대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산물하고 이제 에너지 이런 것들 다 중국이 수입하게 만들고 개방하고 개방시켜 놓고 이걸 했단 말이죠. 네. 이게 다시 또 시작되지 않는가. 근데 이번에는 중동이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지금 집권하고 가장 먼저 방문한 데가 지금 중동이에요. 영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지금 중동인 거죠. 거기 가서 벌써 세일즈를 시작을 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건 아트 오브 딜이라고 제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신뢰감이 뭐가 있냐면 저는 방산하고 에너지는 저희가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시키고 그걸 갖다가 판다는 거죠. 지금 수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AI 칩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1기 때는 사실 AI 칩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칩 얘기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이 미국이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을 다 완성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투자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였는데 그것도 이제 뭐 TSMC하고 인텔이 다 파운드리 공장을 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밸류 체인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은 뭐 없잖아요. 팹리스라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이제 만들기만 하잖아요. 지금 장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서 가장 지금 경쟁력이 높다. 그렇다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좋은 제품들을 갖고서 세일즈를 할 거다. 지금 뭐 이미 방산, 에너지 뭐 이런 것은 다 보셨을 거고 AI 칩까지 지금 꽂아서 갖고 간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미국 독점의 AI 칩이 결국은 이제 글로벌로 바뀐다. 예, 그게 지금 실현되는 게 아닌가.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네옴시티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중국하고 이런 쪽에 좀 도움 요청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건 스마트 시티예요. 네. 거기에는 결국 AI 반도체가 들어가야 된다. AI 인프라가 필수죠. 필수죠. 네. 그건 미국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계속 지금 당장 아니래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우려하고 있는 게 뭐 기술 동맹 이런 것들 때문에 바이든이 만들어놓은 그런 제한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반도체 산업을 억누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이제는 자기가 세일즈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의 협상, 이제 무역 협상 더 해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상호 관세만 만들어 놓고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갔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지금 반도체 얘기도 좀 중국하고 해야 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나오고 좀 나올 것도 많아요. 반면에 중국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군수 업체들에 대해서 리스트를 해제를 했는데 히토리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뭔가 하나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필살기 하나는 필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결국은 트럼프가 얘기했던 규제 완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산업들을 그대로 지금 들고 나가서 또 세일즈를 시작을 한다. 이게 지금 중동이지만은 한 바퀴 돌고 나서 과연 다음에 어디 갈까? 저는 아시아라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러한 것이 다시 또 이제 성과를 맺는 시기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뭐 경제가 매크로 지표가 조금 지금 안 좋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가장 장점이 다시 또 부각되는 트럼프 타임이 오지 않았나. 여기에 증시가 더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이렇게 트럼프의 정책적인 이야기, 큰 그림에 대해서 뭔가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면 혼났거든요. 시청자분들한테. 근데 무슨 얘기하냐.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진짜 저희 모두가 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에 들어온 것 같고요. 지난 11월부터 1월까지 제가 그 트럼프 트레이드 타이밍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실 따지고 보면 AI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에 비해서 AI는 좀 약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우디와 카타르를 돌면서 그 AI가 트럼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확실히 AI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AI는 확실히 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초치는 건 아닌데 걱정되는 게
이 뭐 6천억 달러에 1조 2천억 달러 이게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800조 원에 뭐 1,600조 원 이러니까 이게 믿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믿어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요? 예, 오일먼이죠. 예, 오일먼이죠. 예, 뭐 거기는 지금 쌓여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사실은 이제 약간 이제 동맹 관계가 사실 이제 느슨해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중동이랑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이 거기서 또 배제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 이슈를 결국 트럼프가 방문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것보다 사우디하고 이제 뭐 카타르 돌고 있고 뭐 아랍에미리트도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제 기존의 이제 동맹들을 다시 붙잡아두는 게 우리가 최신 무기를 다시 또 줄 거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얹어갖고 에너지 인프라하고 그 다음에 칩까지 같이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세 나라가 약간 삼대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끼리도 약간 패권에 대한 경쟁이 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감각을 살려서 일부러 더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이제 한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사실 투자를 못했어요. 이 국가들이 많이 뒤처졌다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반대로 지금 이제 이란 쪽에 대해서는 핵 협상에 대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 그쵸.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시리아 쪽에서는 이제 기존의 독재 정권 축출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권이 지금 계속 협정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조금 이제 이런 말씀드리지만 왕따가 되는 느낌이 딱 지금 오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트럼프 믿고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이스라엘이 약간 소외받는 느낌이라서. 대만하고 거의 똑같아지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예, 대만도 지금 거의 뭐 중국하고 이런 편을 많이 들어주다가 대만 쪽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좀 중국에 약간 손 놓고 있는 느낌이라. 느낌이죠. 근데 그러면은 또 괜히 또 중동에서 갑자기 또 소요 사태가 발생하거나 그런 거 걱정 안 하세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초기 단계부터 이스라엘과의 어떤 뭐 친밀한 관계를 사실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사실 이제 유대인 쪽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관계가 되게 좋았었는데 트럼프의 이제 보수당, 특히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하고 거리를 좀 많이 두거든요, 이스라엘하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런 표시를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은 지금 당선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미국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주면 줬지 받아올 건 없는 국가예요. 그렇다 보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되게 냉철한 이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사실 최근에 좀 과했어요. 그쵸. 이스라엘이. 대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중국하고 협상을 하는 게 더 낫지. 대만 쪽에 힘을 실어줬다가 중국하고 협상이 깨지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낫거든요. 냉정하네요. 냉정하죠. 그리고 확실히 이제 아트 오브 딜이죠. 뭔가 이익이 없으면은 절대 가지 않는다는 게 딱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다시 이번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중동 얘기 많이 해봤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얘기 중에 중국이 그 비관세 보복 조치를 유예한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시장에 좀 뭐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이제 비관세 이제 조치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군수 기업이라든지 미국의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거예요. 거래하지 마라. 근데 그 리스트들을 올린 게 지금 올해 초였거든요. 다시 내렸습니다. 그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이고요. 그거 이외에 지금 아직까지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조금 문제는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히토류에 대해서도 뭐 지금 히토류에다가 완전 수출 전면 금지를 한 게 지금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바로 내리기에는 본인들도 사실 쑥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건 조금 협상 카드를 갖고 간다.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반도체들을 지금 보시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중동에다가 규제를 풀어버린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렇죠. 엄청 마음 높은 거죠. 일단 이제 중국하고도 사실 협상을 해야 돼요. 가장 그걸 원하는 데가 사실 중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또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주 안에 직접 시진핑을 접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만나든지 전화 통화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거죠. 과거에는 이 사람 또 이제 또 이상한 얘기 하시나 막 이런 시장에서 막 그런 이제 입을 막고 싶었는데 불신의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믿는다는 거죠. 이제는 트럼프가 뭔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더 얘기했으면 왜냐하면 속도를 이번에 한번 본 거예요. 관세를 내리는 속도를 한번 거의 115%를 한 번에 내리는 거죠. 양쪽에서. 이것을 보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리 협상을 오래 해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패스트 트랙을 타려면은 정상 간의 대화로 풀어버리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그 의도를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도 이렇게 되면 중국과의 어떠한 전반적인 이러한 그 어려움들 아니면 이제 장벽들이 빨리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AI 반도체라든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범용 반도체도 이제 다 똑같다라고 봐요. 이런 쪽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태까지 잘 보시면 브로드컴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마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매출을 한 10에서 20% 어디 큰 데는 30%까지 이제 매출을 했던 이제 그 업체들이 네. 연초돼 갖고 사실 그만큼 수출을 못 한다라고 생각해 갖고 가이던스가 깎였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런데 그 가이던스가 다시 복귀된다. 라고 했을 때 매출의 증가량이 더 저는 상향 조정을 돼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이 네. 예를 들자면은 엔비디아가 지금 28배란 말이에요. 포워드 PR이. 예. 브로드컴은 32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실적도 상향 조정된다 그러면은 그럼 더 내려가겠네. 더 내려가는 거죠. 그럼 더 싸진다는 거죠. 예. 이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야, 너무 과잉 공급 아니야. 그러고 우려 있었죠. 반도체 인프라 너무 과잉 공급이야. 근데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중동이 열렸잖아요. 예, 이제 미국의 독점에서 예. 글로벌로 바뀐다. 계속 그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 안에 일단은 중국을 잡지 못하면은 사실은 미국이 계속 반도체 밸류 체인이 글로벌 리딩을 하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중국은 갖고 간다. 그리고 그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준 게 지금 중동이다. 예,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를 한 번에 딱 뛰어넘고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예, 그렇다고 보면 중국도 똑같이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제가 계속 반도체를 원픽으로 제가 계속 뽑아드리고 싶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AI를 갖고 온 뭐 한 2, 3년 동안 지금까지 가져온 그 주도권을 글로벌로 확장하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AI의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확실하게 좀 그걸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 그걸 증명을 했고 이제 중국이랑도 얘기만 잘 되면 모르겠어요. 그 얘기가 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 아무래도 중국도 자생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숙제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의 의지는 확인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AI 반도체를 계속 원픽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그 정의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투자 전략 뭐 다 얘기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저희가 계속 했던 대로만 하셨으면은 뭐 예. 성과 좋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유 뭐 네. 당연하죠. 부인할 수 없죠. 예,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럼프 관세 민감도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로 좀 바뀌는 상황이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계속 저희가 이제 관세 회피 수혜주로 저희가 플랫폼 AI 어플리케이션 자율주행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 또 로보틱스가 또 이제 강하게 또 드라이브를 좀 받고 있는 그렇더라고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내수 확대 수혜주 뭐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거기다가 세 번째가 이제 민주당 정책 수혜주로 저희가 스마트 시티, 신재생 에너지, AI 헬스케어 말씀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다시 또 뭐 미국의 또 어떤 그런 수혜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 갖고 맞아요. 태양광 태양광에다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또 돌면서 또 지금 풍력이라든 풍력도 얘기하고. 뭐 지금 뭐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분야만 꼭 붙잡고 가신다 그러면은 네. 저는 올해 계속 시장을 아퍼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뭐 혹시 이렇게 불러도 되나요? 딜사이트의 트럼프라고 불러도 되나요? 글쎄요. 그건 좀 그렇죠. 같은 이미지는 좀 안 아, 써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뭐 말하는 대로 트럼프 말하는 대로 다 가고 이원수 대표님 말하는 대로 다 가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수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